한 남자가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다. 마치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추하듯이.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 장병윤 씨. 실제로 딴 건 한 2억 된 게 있고 당야투표권까지 해갖고 17억 딴 적이 있어요. 매일 여자 속에 살았지. 매일. 뭐 하루에 한 명 이상은 매일 바뀌었어요. 누구니? 예, 저 그때 거기서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넌 화토 배우지 말라. 길에서 객살 팔자다, 야. 처음에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한 가지 가르쳐 주면은 그 완성할 때까지 쳐라, 그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르쳐 주면 그걸 계속 해봤지요. 어느 순간에 이제 막 10시간, 13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감이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2달, 3달 했더만은 나중에 내가 그 타짜 그 선생님보다 능가하게 되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영화에서 나온 김혜수 같은 그런 거는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도 내가 부산서 그 여자 타짜 서희를 우리 고향에 왔더라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 따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왔다가 며칠 못 하고 갔어요. 그래 하지 마라 이래갖고. 저기서도 보면 권지가 아주, 권지는 돈 잃은 거 뿌이잖아요. 돈 잃어갖고 누나 돈 그거 있지만은, 근데 나는 이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훨씬 더 처절하지. 영화 속에서 잠시 지난날의 자신과 조우한 병윤 씨가 이번엔 약속 장소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예, 저요 뭐 허리 다치셨다면서요? 허리 다쳐갖고 이제 좀 살만합니다. 왜요? 영화 타짜의 기술 자문을 했던 게 인연이 돼 가깝게 된 영화 배우 김상호 씨다. 궁중 요리 하는데 저는 이제 라면. 아이고, 라면 궁중에서 먹죠. 예. 이제 내 감독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한 이틀 정도 기술 보여주고, 예, 백 선생님이라고 그 호텔 진짜 타짜처럼 대구 호텔방에서 이렇게 사살을 해주셨어. 진짜 신기했어.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았어, 맛을. 가만히 눈 뜨고 당하는 거야, 눈 뜨고. 카드 기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 참, 저번에 카드는 안 받았어요. 안 가르쳐주셨어요, 저한테. 그럼 잠시만. 있어요, 혹시? 아니, 여기 좀 불러보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여기 혹시 하우스예요? 감쪽같이 카드 한 장을 숨기는 기술. 이번엔 맨 밑장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 걷다 보니 어느새 상념에 젖게 된다. 가난을 벗어볼 요량으로 서울에 왔지만 도박판에 끼어들어 젊음을 탕진해버린 곳. 그래서 서울은 그에게는 상처의 공간이다. 다음 날 새벽. 아내 미옥 씨가 어느새 채비를 마쳤다. 어젯밤 늦게 서울에서 돌아온 병윤 씨도 분주하다. 갔다 올게요. 엄마. 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지만 할 일이 지천이니 지체할 틈이 없다. 영락없는 시골 아저씨 같은 모습에서는 타짜의 이력을 짐작하기 어렵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태우러 나선 길.
어서오세요, 어르신. 예. 춥지요. 오늘 또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 하여튼 처음에 막 봤을 적에는 억수로 좀 고생도 모르고 좀 그냥 부잣집 빼고 막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사람 있잖아요. 철없이 예. 그런 사람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촌에서 일하고 이제 막 해서 얼굴이 하고 많이 좀 말하자면 많이 늙었다고나 할까 좀 그랬는데. 앉으십시오. 예? 병윤 씨가 타짜 생활을 접은 후에 만난 미옥 씨. 그러니 남편의 전력이 낯설기만 하다. 예, 욕한 말고 다음 칸. 부부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온 곳은 고구마 밭이다. 병윤 씨는 남의 땅을 빌려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다. 다행히 올해 작황은 좋은 편이다. 땀내 곳곳에 스민 결실의 뿌듯함을 예전엔 알 리 없었다. 기차 절 안 나요. 아이고 좋다.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군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고기잡이가 가능하다. 화투짝을 갖고 놀았던 그 손 안에 이제는 그물이 들려있다. 가난이 신물나 등을 돌렸던 고향. 하지만 도박판에서 떠돌다 지친 그를 받아준 것도 고향이었다. 나는 이 강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니까. 아무리 한겨울에도 땀내 곳곳에 스민 결실의 뿌듯함을 예전엔 알 리 없었다. 기차 절 안 나요. 아이고 좋다.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이렇게 큰 데는 좋잖아요. 또 어디론가 갈 길이 바쁘다. 바람이 부니. 바람처럼 바지런한 병윤 씨는 늘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도착한 곳은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다리. 고기를 안 잡아놓았더만 고기가 고구마 캔다고 한 달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보이네. 이거 봐요. 이거 한번 보라고. 군무 하잖아, 군무. 보이죠? 네. 안에. 물 반 고기 반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잘 안 보이지? 잡아갈까? 일단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나 보다. 많이 찾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농사꾼이더니 이번엔 어부로 변신한다. 고기가 많다고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손이 군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고기잡이가 가능하다. 화투짝을 갖고 놀았던 그 손 안에 이제는 그물이 들려있다. 가난이 신물나 등을 돌렸던 고향. 하지만 도박판에서 떠돌다 지친 그를 받아준 것도 고향이었다. 나는 이 강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니까. 아무리 한겨울에도 이 물 위에 올라오면은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이지? 집에 가서 또 정리해야 돼, 일 남았지. 강에서는 끝.
이또 가지고 올라가야지.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요. 많이 드시죠. 하루 일이에요. 기분 좋았잖아. 한 마리만 가왔어. 아, 이거 뭐예요? 눈치. 눈치요? 예, 표준어로는 누치라 그래요. 작은 새끼. 도박판에 앉아서 말이에요. 거의 10년을, 12년이지. 타짜 말고 한 적이 또 있으니까. 12년을.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떼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상하면 정신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가 따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 카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이 깊어만 간다. 영화 타짜를 계기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된 병윤 씨. 사람들은 손을 씻게 된 계기를 궁금해한다. 내가 참 33살까지 참으로 잘못되게 살아왔거든. 참으로 잘못하게 살아왔다고. 근데 하는 영성이 앞으로 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약, 술, 담배, 여자 싹 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형아 여기. 보자. 이건 알겠는데 이거. 병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데는 심지 고든 아내의 힘이 컸다. 소리 내서 읽어. 빨리. 그런데 요즘 미옥 씨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곤 한다. 걱정은 신랑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그거야. 세상이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게 솔직히 편치 않다. 어쨌든 집안의 기둥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잔잔한 일상에 파문이 일진 않을까 무엇보다 그게 염려된다. 다음 날 새벽 아내의 걱정이 기우라는 걸 보여주듯 병윤 씨는 강에 나와 있다. 전날 들이워놓은 그물에 물고기들이 그득하다. 두 개 더 거두면 만선 돼. 이제 조금 더 잡으면 만선 된다고. 만선. 더 잡아갖고. 헛된 욕심은 추하지만 정직한 욕심은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정작 일은 지금부터다.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일일이 빼내야 한다. 이거 하루 일이다. 이거 따놓고 또 그물 정리해야 되지 뭐. 많이 봐요. 하루 종일 걸리세요? 12시까지 따야 될 거 아니면 빨라도? 도박판에서 쉽게 돈을 벌 때는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기쁨이다. 싱싱하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병윤 씨가 돌아온 곳은 수확한 고구마를 분류하는 창고.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다. 좀 들어봐. 응? 고마워. 보자. 아이고 많이 자랐다. 아이고 뭐. 무겁지?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중요한 수입원, 주로 음식점에 납품을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물고기의 비늘을 제거하고 잘 손질해야 값을 잘 받을 수 있다. 문득 연애 시절의 기억이 새롭다. 물고기 잡으러 그냥 구경 간 건 저는 뭣도 모르고 예. 뭣도 모르고 구경 갔는데 고기가 금방 잡았는데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강에 그때는 강에 자체에 고기가 많더라고요. 네, 고기 잡은 것만 봐도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살면은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도 살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만큼 욕심 없고 순진했던 아내였다. 지금도 별로 변한 게 없는 게 고맙다. 이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한 잡지사의 기자들이다. 길이 멀지요? 네, 오늘도 조금 멀었어요. 그의 겨울을 보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주인공 병윤 씨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럼 이러면 나도 우리 형수 병원비 암수술하는 병원비 30만 원을 내가 갖다 준다 하고 병원비를 갖다가 그날 밤 다 난리병 거예요. 내가 8개월 동안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도박으로 성공해야 되는 집 안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그 8개월 동안 있는 중간에 2, 3개월 만에 이제 도박사가 된 거예요. 타짜가 된 거예요. 그 손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개인적으로 조금 저도 관심이 좀 있고 잠깐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나요? 하토? 네네. 그 기술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외 없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병윤 씨의 손기술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에게 원하는 화투패를 몰아주는 기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걸 이제 엎어놔보란 말이에요. 그 엎어놨을 때, 요래 갖고 내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800이 돼요. 순식간에 화투패를 바꿔치기 하는 기술이다. 그래,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읽는 게. 예. 근데 감각으로 이 손에 붙어 다닙니다. 감각이요? 네. 그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오후채, 오후 하면. 또 섞어보세요. 이번엔 기자에게 직접 섞어보게 한다. 요건데, 자, 여기 있으면. 자, 여기. 그래도 족집게처럼 화투패를 찾아내는 병윤 씨. 보세요. 발광이죠. 자, 이거 맨 밑에 있어요. 그죠? 네. 맨 밑에 발광이 있잖아.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없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맨 밑에 있던 팔광이 순식간에 다른 패로 바뀌고 이게 어디 갔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와. 사라진 팔광은 병윤 씨 손에 가 있다. 마음이에요. 보고 있던 사람들도 감탄에 마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도박해서 돈 딸 생각 말라는 게 병윤 씨가 하고픈 말이다. 이날 밤 예기치 않은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여보세요? 병윤 씨의 표정이 난감해진다. 누구세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요즘 이런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하투를? 그거 빼가지고 좋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낌새를 차린 미옥 씨는 신경이 쓰이나 보다. 예. 그래도,
또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말고 인생 사는 걸 좀 배우면 안 될까? 좀 갔다 올게. 빨리 올게. 와. 안 가면 이렇게 차에 왔는데 어떻게 안 가냐? 응? 옛날에 내를 생각해서 갔다 와야지. 빨리 오자.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 저기 잠시 갔다 올게. 네 공부하냐? 응. 적당히 해라. 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런 외출을 할 때마다 불안하기만 한 미옥 씨. 물론 그래 해가지고 좀 생각을 좀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 생활에 우리 실생활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피해라 하면 좀 그렇고 좀 생활에 좀 다 있다. 예, 믿음이 깨지니까. 뒤에 응, 그래. 어디까지? 한편 병윤 씨는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다. 뭐야? 잠시 후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한 남자가 내린다. 선생님 맞으세요? 네. 전화 드렸다.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이다. 기약도 없는 세월을 또 암흑 속에 살아야 된다. 요즘은 철봉하는데 안 올라가대. 가격이 안 나오니까. 선별 딱 걸으면 좋은데 선별이 안 걸더라고. 좋은 거는 좋은데 박스 자체. 오늘 저 출석할 수능자 사람이 어떻게 되시죠?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수고했어. 얼굴은 좋다. 소재가 채택되신 분께는 천재교육 해법 수학에서 로봇 청소기를, 북앤라이프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인 장병윤 씨. 기술 자문을 해준 걸 계기로 알게 된 영화배우 김상우 씨의 요청으로 카드 기술을 보여준다. 한때 도박판을 휩쓸던 병윤 씨는 오래전 손을 씻고 고향에 정착했다. 그런데 영화로 유명세를 타게 되자 도박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 이들까지 생겼는데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을지 알기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병윤 씨도 돈을 잃은 후 타짜의 세계에 발을 들였었다. 도박을 빼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조금 이래저래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도 있고 조금만 빼가면 크게 할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술을 빼올 수만 있다면 조금만 한 거라도 조금 빼었으면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도박하다가 쳐진 게 많은가 봐요. 크게는 아닌데
제가 좀 하고 또 주위에 분들과 하고 조금 금액이 조금 됩니다. 도박하면 자꾸 그거 빚지기 말이. 근데 많이 지금 배워도 몇 년이나 걸리는 일을 그걸 배워서 이 타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길로 들어든다니까요. 엄청나게 죄를 지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나중에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잡는다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찾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예, 가르쳐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요 고비만 지나버리면은 웃는 날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 도박이 저기가 있으면은 기약도 없는 세월을 또 암흑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결국 남자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그런데 병윤 씨 표정이 개운치 않다. 아우, 마음이 춥네. 남자의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본 탓일까? 아, 저 사람이? 예, 뭐라 그러세요? 아, 학도 배우러 왔는데, 도박 기술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안 만난 것보다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 많이 젖어 있어, 밑에, 지금. 도박을 3년 했다 하는데, 주위가 지금 엉망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러 가겠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진작 깨달았더라면 병윤 씨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음 날 새벽 부부가 시장에 나왔다. 싱싱한 생선처럼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정신을 번쩍 깨우는 이 느낌이 좋아서 종종 새벽 시장에 나오곤 한다. 꽁치도 그렇고. 빠른 고기 이거 얼마요? 빠른 고기 2만원, 23,000원. 저는 23,000원, 앞에 요거는 2만원. 큰 거예요? 근데 새벽 시장에 나오는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먹고. 꽁치는 얼마예요? 꽁치 17,000원. 오늘 올랐지? 꽁치가 많이 올랐지. 꽁치가 비싸. 5,000원이나 올랐어. 항상 이제 12,000원 하는데 17,000원 이렇게. 그럼 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사가야지, 싼 거. 아, 다른 거요? 네, 좀 싼 거 사. 그래서 12,000원짜리 사면 한 달 먹는다, 그러니까. 알뜰파 병윤 씨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날 아침 빨가냐? 아이들 등교시키는 건 병윤 씨가 자청해서 하는 일. 바쁜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좀 이른 편이다. 가면서 또. 다녀오십시오. 도박장을 떠돌아다닐 땐 자식이 이쁘고 귀한 줄도 몰랐었다. 요즘은 이제 그 철봉하는데 안 올라가지? 봄에 철봉하는데 올라가고 팔을 불났어요. 팔을 불나가지고 한 2달 동안 고생했었고 산죠. 오늘 학교에서 잘 놀다 와. 응? 선생님 말씀할 때 잘 듣고. 늦지막히 본 자식들이라 그런지 유난히 애간장이 녹는다. 앞서 2번이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지금 더 살뜰히 챙기는 것도 가슴 아린 후회 때문이다. 고구마 농사를 돕는 병윤 씨 동생이 크기별로 포장한 고구마를 싣고 있다.
경매장에. 어디요? 경매장에. 가격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가져가보고 가격 한번 맞춰보고 하려고. 경매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팔 수 있어서 좋지만 수급에 따라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늦은 밤에야 울산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도착했다. 선별이 안 걸어가지고. 예. 그렇다 선별이 딱 걸으면 좋은데 선별이 안 걸더라고. 좋은 거는 좋은데 상은 박스 참 자체. 좋아요. 아니 이 자체가 비싼 품삯을 치르며 크기별로 골랐으니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병윤 씨다. 요건 그래 요 선별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건 잘 해놨죠. 그러니까 그래 때 보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는데 꽤 많은 인건비를 들인 만큼 제대로 값을 못 받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가격 자체가 한 500원대 떨어져 있더라고. 경매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 피로를 푸는 병윤 씨. 고단함이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다. 짧아서 더 달콤한 휴식도 잠시. 고구마 경매가 곧 시작될 참이다. 열심히 시험을 치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좀 긴장되기도 한다. 양파 가격은 좋네요. 양파 가격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고구마는 어떨 것 같아요? 고구마는 좀 봐야 되겠네. 경매사들이 품질을 보고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 높게 부른 가격 순서대로 팔리게 된다. 같은 고구마라도 품질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마련. 하룻밤에 몇 억을 주무르던 남자가 이젠 몇백 원, 몇천 원에 울고 웃는다. 고구마 잘 나왔어요. 아무리 나쁜 것도 많이 나왔는데 6,000원, 좋은 거 18,500원까지 나왔어요. 이거지 온 보람이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땀 흘린 대가를 인정받은 게 더 기분 좋다. 이거 좋은 거 없어요? 좀 얼마입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산청에 도착하니 어느덧 아침이다. 방울토마토는 아내를 생각해서 산 것이다. 자, 방울토마토 사다 처럼만 좋아하는 거. 이럴 땐 수줍음 많은 소녀 같다. 김에 가격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토마토 하나 사왔지. 거기서 사온 기라. 먹어봐, 맛있어요. 미옥 씨가 원하는 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다. 그저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다. 네, 참 좀 잡쌌어요? 아. 응? 속정에 비해 표현은 서툰 미옥 씨가 오늘은 큰맘 먹고 애교도 부린다. 맛있나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들 부부에겐 꼭 지켜내고 싶은 성이다. 이날 밤 병윤 씨가 외출을 했다. 산청에서 약간 떨어진 진주에 있는 교도소 앞이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수고하십니다. 오늘 출소자 몇 시 되면 나옵니까? 오늘 출소할 수능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정태경이라고 부릅니다. 정태경. 정태경 씨. 예,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소자를 마중 나오는 것이다. 오늘 출소자 중에 정태경 씨라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예. 곧 나온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병윤 씨도 교도소를 들락거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향 동생인데, 이제, 도박판에 좀 있었고, 그래. 그래서 이제, 도박을 좀 많이 했어, 옛날에. 도박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했던 후배다. 그럼 수고하죠. 잠깐 수고하죠. 예. 어서와. 아이고.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수고했지? 예. 얼굴은 좋다. 고생 많았네. 아니. 뭡니까? 얼굴 말을 좋아하십니까? 아이, 먹어봐. 다음에 안 가야지. 은근한 압력이 담겨있는 두부다. 여기까지 그럼 말을 하십니까? 먹고 와야지. 운동 많이 했나 봐? 예? 운동 많이 했어. 몸은 억수로 부르네. 좀부터 도박장을 총괄했던 후배는 손 씻고 사는 병윤 씨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쳤었다. 이제는 병윤 씨가 설득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춥겠다 이거. 옷이. 겨울에 이거 흥이 안 쓰. 다음 날 또 땅속에 저금해 놓은 걸 찾으러 가는 길이다. 고구마밭 옆에 심어 놓은 무다. 겨울 동김치 담으려고 물을 하는 거야. 이게 동김치가 좀 약간 장게 맛있거든. 이때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어서 와.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태경 씨. 신발벌이 조심해. 한번 닦아줘 볼까? 아니, 그걸 고생하시니. 눈 씻고 봐도 일하러 온 복장은 아니다. 잘 왔어. 같이 좀 있어봐. 예. 이거 일할 게 많습니까? 많지, 매일 일이지 뭐. 하루도 좀 도와줄까요? 오늘은 그냥 무시라. 여기 있잖아. 풀라고 했냐, 이거 물라고. 물라고 이렇게 잘라야 돼. 이때를 놓칠세라 병윤 씨가 시범을 보인다. 우지. 너무 길어. 길다고 했냐? 조금 더 짧게. 이거 뭘 빨리 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 괜찮아. 아직 소리가 많이 안 왔어. 그럼 그거만. 좋은 옷 입고 다니다가 이거 하겠나? 해야지. 안 하면 죽는 길이지. 근데 인생의 답은 땀 흘리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많이 깨달았네. 예, 많이 헛건물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지금. 뜬구를 잡아주면 큰일 납니다. 말은 청산유수다. 뜬구를 잡아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동삼이라 하는 게 동삼. 아, 아니냐, 이게. 먹어봐. 마음은 앞서도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리는 없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야 할 길이다. 이번엔 노동의 진수를 보여줄 참이다. 병윤 씨의 포획망에 꼼짝없이 붙들리고만 태경 씨다. 쉽게 돈을 번 사람은 땀 흘리는 것을 우습게 알기 쉽다. 병윤 씨는 먼저 그 독부터 빼줄 참이다. 괜찮아. 그나 거기 있어. 그 가져올게. 아니. 그거 먹고 온다니까. 이거 안 먹고 와요.
저녁 때문에 가고 와. 나중에 보고. 이젠 빠져나갈 타이밍도 놓쳐버렸다. 못 들어, 잘. 무겁지? 무겁다니까, 그거. 천천히 가. 그 드는 게 장난이 아니야. 천천히. 여기 나쁘다야. 감있어. 됐어. 발등 나쁘지. 무겁지? 와, 꽤 무겁네. 됐어.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이 오늘 병윤 씨의 전략인 듯하다. 차에 있는 거 내려올 거야. 응, 아니. 됐어. 그 노끈을 잡아놨니? 예. 다른 데마다 다 그래놨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이거 쭉 갖고 먹는데, 예. 나 미리미리 못 놓잖아. 아따, 손이 시렵다, 벌써. 혼자 하면 안 내놓으십니까? 혼자 하면? 네. 또 외로울 건데. 저희도 인생에, 예. 나중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혼자 가게 된다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껏 자유로워졌다. 이 외로움을 못 이기면 성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러십니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을 태경 씨. 그런 후배에게 병윤 씨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마음먹으면 타짜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사는 선배를 보며 태경 씨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제가 과연 저렇게 일을 하려고 뭐 지금 현재 좀 마음은 참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일을 하려고 뭐 과연 하겠냐 이 말이면 젊은 사람이 과연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게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저걸 이겨내야지. 삶 왜 살아가면서 왜 좋을 줄은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거기! 찬바람 부는 강가에 한참을 나가 있던 병윤 씨가 막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들어 보인다. 크네. 좀 커. 그 눈치입니까, 그게? 눈치. 어쩌면 이 싱싱한 물고기는 병윤 씨가 후배에게 던지는 삶의 미끼가 아닐까. 후배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병윤 씨. 힘드시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다. 누구나 뭐. 형님, 손기술 여전하십니다, 형님. 고기 잡는 거. 타고나십니다, 형님. 응? 타고났어요. 아니야, 이제 뭐 또가 나옵니까. 조금만 하니까 그 기술이 그러니까 이런 거 큰 걸 잡죠, 형님. 고기는 내가 딴 사람보다 많이 잡아. 타고난 기술입니다. 이렇게 티끌없는 웃음과 여유야말로 삶의 보약일 것이다. 찬우야, 들어와. 저녁이나 먹자고 잡아 끌고 오는 길. 되게 왔어. 조금 전 연락을 받은 미옥 씨는 분주하다. 뭐가 부끄러워? 좀 앉아. 앉아있어. 예. 응? 여기 좀 앉아. 뭐, 준비하면서 뭐, 먹을 거 당연히 못 사다고 하십니다. 와, 앉아. 예. 정성으로 차리는 음식들이다. 타짜가 되기 전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었던 병윤 씨까지 실력 발휘에 나선다. 그냥 모습 좀 해야지. 이만하면 식사 대접이다. 이거 남자 백령에서 가온 거야. 뭔지? 이거 참치야, 참치. 그, 저 오신다고 많이 준비하셨네. 응? 저 오신다고 많이 준비했네. 많이 고마우십니다. 이 집에선 보기 드문 맥주도 등장했다.
나는 물. 한때는 술에 절어 살았던 병윤 씨. 난 술 안 먹어. 끊은지. 도박과 함께 술, 담배도 끊었다. 한잔해. 그럼 고생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자.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니 한마디쯤 해야 할 것 같은 태경 씨.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없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옛날에 우리 집 전화를 때딱 넣어줬어. 좋은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각을 빨리 있는 게. 나도. 33살 졸업했다. 33살에 졸업했어. 33살. 제가 끼면 좀 열심히 스트레스 서늘러옵니다. 식당 그 밥 뭐 맞으십니까? 오늘의 유쾌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후배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형수님 해주는 거, 야, 그러니까 형수님 진짜 주면 이게 맛있는 거지. 기온이 뚝 떨어진 다음 날 새벽. 같이 일하러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킨 태경 씨. 하지만 졸음과 추위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어제는 병윤 씨에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오늘은 병든 닭이 따로 없다. 그 초보님은 그 기록되기 다 나오죠. 안녕하셨어요. 엄마 생겨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전화 좀 받으십니다. 서로 올라갔는데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장병윤 씨. 도박판을 떠나 지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도박판에서 활동하던 고향 후배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병윤 씨는 마음을 잡아주려는데 쉽지만은 않다. 병윤 씨가 일하러 가는 것도 모른 채 태경 씨는 골아 떨어져 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치 않아서일 게다. 처음엔 병윤 씨도 그랬었다. 장갑 끼는데도 굉장히 싫구만. 이젠 코끝 얼얼한 이 느낌을 즐길 정도가 됐다. 완전히 깊었어. 하나의 문이 닫히는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게 세상사인가 보다.
도박에 인생을 걸었는데 거기에서 손을 떼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현란한 손기술로 사람들 눈을 속여가며 돈을 벌던 때는 알 수 없었던 기쁨이다. 애쓴 만큼만 바라는 단순한 삶, 그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도 알게 됐다. 만성이다, 만성. 정정정정 붙었지. 몇 천만 원을 딸 때도 이렇게 뿌듯하진 않았었다. 한창 일에만 열중하던 병윤 씨, 슬슬 태경 씨가 궁금해졌나 보다. 어디 한 번쯤. 멋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린 건 아닐까. 어디 간 거예요? 어디 한 번도 없네. 어디 한번 찾아봐야지. 어디 좀 있어. 화장실에 갔나? 잠시 어디 갔나 봐. 불안하긴 하지만 믿고 기다려보기로 한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태경 씨. 아이고, 형님. 어? 미안 죽겠습니다, 형님.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예, 안 먹을 좋아하십니다, 형님. 미안 죽겠습니다, 형님. 뭘 미안해. 자, 야, 믿어봐. 예. 형님, 드시지, 문제지, 형님. 아니. 아, 형님, 괜히 아침에 일하시는데. 됐어요. 도저히 피곤하면 못 나오지. 피곤하지? 예. 훈련이 되면 괜찮다니까.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는 것이다. 오늘 드시지, 형님. 이 죽을 길 지금 안 나와집니다, 안 나와집니다. 솔직한 태경 씨다. 많이 잡혔어. 너무 잡혔습니다. 생기는 다 잡혔어.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렇게 추워? 진짜 춥습니다. 아니, 형님 따라가려고 아니, 멀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장걸, 마이너스를 갖다가 일로서 많이 해야 되겠지. 아이, 조금 진짜 많네. 이걸 언제 다 찹니까, 이제? 예? 이걸 언제 찹니까? 그게 이래 차이. 이게 이래인데. 그게 이래. 그걸 안 치십니까, 형님? 별거 아니라. 아니, 빨리 치는데, 지금 사가요. 그러지? 그 별거 아니라. 슬슬 꾀가 나나 보다. 여보세요. 아, 형님. 지금 뭐 임금하고 있는데, 형님. 지금 그럼 어디 계십니까, 형님? 태경 씨가 전화 받는 모습에 병윤 씨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불안해 보인다. 누구야? 아니, 형님. 이상한 전화야, 또?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누구인지 잘 털어놓지 않는 태경 씨. 좀 이따 잠깐 갔다 와야 되겠는데, 형님. 잠시. 그래, 갔다 오는데, 이상한 데는 가지 마.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쪽 괜히 또 형님 일하시는데 또 혼자 가면. 아니, 아니,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급하다, 그런데, 형님. 도박판은 아닌 거 모르겠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런 거 좀 제가 안 갑니다, 형님. 그럼 갔다 와. 예. 그래서 가봐. 예. 좀 이따 연락해, 가서.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들쑤셔 놓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도박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주위에서 자꾸 그런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옛날에 부산서 19년 전에 고향을 올라왔겠지. 잘못 접어든 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병윤 씨다. 다음 날
병윤 씨가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진주로 달려왔다. 태경아. 그 지금 어디 있노? 여기 홍두깨 근처에. 태경 씨가 머물고 있는 집 근처다. 집 어디야? 요즘 꽃좀 많은 사람 있습니다. 꽃쁘게 말아야 나한테도 하면서. 잘 바뀌십니다. 가보자. 꽃 선물을 해보는 것도 이런 꽃을 받아보는 것도 드문 일을 터. 참. 꽃냄새 막 연애할 때 같으면 얼음도 없는 일인데. 고맙다는 마음의 표시. 꼴대를 면대니. 나도 몰라. 그 화내하고 예쁘서 사오겠지. 마음 항상 좋게 뭐라고 사온 거지. 꽃보가 하나는 사람은 없거든. 맛있지? 꽃보가 손에 오고서. 그 만나다 보니까 밥 먹다 보니까 또 그날 또 생일이더라고. 그래 그 수화자 먹다 보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와서 뭐 와서 했는데. 다시 가지 고기 땄어. 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압력인 셈이다. 마음 상하고 그런 건 없겠니? 없지. 자꾸 전화 오지. 근데 제가 안 받아주는지 안 받아라고. 옛날 전화 오고. 유혹에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태경 씨도 모르지 않는다. 저는 도박은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뭐라고 집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정 파탄이 가정 파탄. 가정이 파탄. 저 놀아면 쩔지기도 하는 건데. 집에 오보니까 알겠잖아. 그거는 다, 안 할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많이 독학하고 좀 쓰는 거 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책을 이따가 좋은 글귀로 좀 형님. 그거네. 그걸 잘 썼네. 교도소 안에서 책을 읽고 마음에 새겨둘 만한 구절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 좀 안심이 된다. 좋은 점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자고 생각하는데 시기 따위는 깨끗이 무시해버리는 편이 현명하다. 제가 늙다고 지금 시기를 해보면 안 된다면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돌이키느냐 넥트 달리느냐 이것만이 문제다.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 하니 이게 참 굉장히 제가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제 그럼 공부를 많이 했구만. 공부만 글귀 하나하나는 병윤 씨 마음에도 와 박힌다. 이거 시합 일단 읽어보시지. 참 좋은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다르구만.